안녕하세요. 그때 그 날씨 이세나입니다. 11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단풍 구경 다녀온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비가 좀 온 것이 있어서 무사히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단풍 나들이 다녀왔는데 제가 간 곳에 여학생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여학생들은 낙엽만 굴러가도 웃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처럼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여신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제 학창 시절 생각도 나면서 순수한 저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도 많이 웃으면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4일 오늘 그때 그 날씨는요. 1994년의 신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날씨부터 확인해 볼게요. 해걸음 바람에 쓸리는 낙엽. 참 날씨 표현 시적이네요.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현상을 해걸음이라고 하는데요. 뉘엿뉘엿 넘어가는 노을을 배경으로 떨어지는 낙엽이 바람에 구르는 모습. 왠지 고독과 낭만이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요즘 해는요, 보통 오후 5시 반 정도 되면 저무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날씨가 평온했는데 세계 저편에서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연료 탱크 벼락으로 불, 이집트 450여 명 사망이라고 나와 있네요. 제목만 봐도 참 안타까운 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우트주의 드론카 마을에서는 벼락으로 연료 탱크에서 불이 나며 발생한 화재로 390여 명이 숨졌고, 아시우트 소아그 케니주의 다른 마을에서도 홍수로 인해서 60여 명이 숨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94년도 이집트에서는 사흘 전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홍수로 60여 명이 숨졌고 나머지 390여 명은 화재 때문에 사망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홍수가 날 정도의 비의 화재라니요. 신문에서는 그 화재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론카 마을의 연료 탱크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관리들은 벼락을 동반한 폭우로 연료 저장소에 철도가 내려앉아 연료 탱크를 실은 2대의 열차가 전복되면서 쏟아져 나온 연료에 벼락으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연료 탱크가 넘어졌고 거기에 벼락이 내리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불타는 연료가 주변 드론카 마을을 집어삼킨 건데요. 물에 기름이 들어가면 기름이 사방으로 다 튀는 것처럼 홍수로 인해서 불어난 물은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다음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실이 돼야 파문, 알 수 없어요. 네, 교실이 돼야 파문, 저는 정확히 이때를 기억합니다. 94년도 서태지와 아이들이 3집 발해를 꿈꾸며를 발매하고 활동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일인데요. 학생들 사이에 교실이 돼야를 역방향으로 재생을 하면 음산한 악마의 음성이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기만 바라고 있을까? 네, 역방향 재생을 하면요. 나에게 피가 모자라 배고파 피 말고 서 있을까? 네, 들리는 메시지의 내용은 좀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략은 피가 모자라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느냐에 논란이 일면서 사태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서태지 씨가 직접 나서서 해명하는 방송을 하기도 했지만 소문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고요. 결국 서태지와 아이들은 3집 방송 활동을 예정보다 일찍 중단했죠.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주된 음악 매체였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소문이 퍼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없던 세상에서 이 정도로 소문이 확산됐다는 사실, 또 서태지와 아이들이 활동을 일찍 중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도시전설로 남게 된 것이죠. 당시에 심각하게 테이프를 돌려봤던 기억이 이젠 어느새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이세나였습니다.